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수행했던 사례하고 굉장히 유사한 질문을 주셨어요. 그 말은 곧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일 같습니다. 제목을 보시는 것처럼 재건축 조합 창립 총회일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재건축 결의가 이후에 추가 서면 제출로 가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쟁점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제가 우선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어떤 구에 있는 어떤 상가의 구분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상가는 준공이 난 지 오래된 상가인데요. 지금까지 여러 사람이 상가 재건축을 하겠다면서 설계사무소나 시행업체를 들여다가 설명회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구분 소유자 중 한 명이 또 시행업체를 들여다가 재건축 조합을 만든다면서 창립총회 및 재건축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참석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 6개월 정도 지난 뒤에 갑자기 재건축 조합 명의로 재건축 결의가 완성되었으니 참여할지 여부를 알려달라라고 하는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추가 재건축 결의서를 받아서 정족수를 채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재건축 결의가 이미 창립총회일 정족수 부족으로 무효가 되었는데 이후 유효하게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질문의 내용은 길지만 이 재건축 결의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집합건물법은 집회를 열도록 해놨어요. 집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재건축 결의를 하고 이러한 재건축 결의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해놨습니다. 즉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를 밝히도록 해놨는데요. 사안에서는 그런 관련 집회 당일날 정족수, 곧 보시겠지만 전체 구분 소유자의 80%와 전체 지분의 80%가 모두 충족돼야 됩니다. 이런 정족수가 부족했는데 이후에 이런 부족한 정족수를 채웠던 것이에요.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를 채워서 80%를 맞춘 겁니다. 부족한 정족수만큼을 채워가지고 전체 정족수를 맞춰가지고 재건축 결의가 완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법부터 보시겠어요? 제47조에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보신 것처럼 재건축 결의, 집합건물 재건축 결의이고요. 건물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가지고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 복구비, 관리 비용이 드는 경우, 이런 경우 또는 토지의 이용 상황 변화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건축을 하면은 이렇게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과연 집회를 열어서 집회에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재건축할 수 있는 그런 결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어요. 이게 법 47조 제1항이고요. 제2항에서는요. 이런 결의는 정족수가 나옵니다.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 즉 80% 이상이에요. 그리고 밋입니다. 그리고예요. 그리고 의결권, 이게 지분입니다. 이게 지분의 5분의 4 이상, 80%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어요. 자, 3, 4항은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고 5항 보시면 이러한 결의, 요게 1항의 재건축 결의잖아요. 이런 재건축 결의를 위한 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 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어요. 이거는 좀 특이한 규정이거든요. 다른 결의에서는 이렇게 찬반을 적는다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것이 없는데 이렇게 재건축 결의에서는 그 결의에 찬성하거나 반대한 그 의사를 적어야 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사안에서는요. 총회 당시에 찬성하는 사람의 정족수가 모자란 겁니다. 그것을 나중에 채워나간 거예요. 한 6개월 동안 찬성표를 채워나가서 이런 80%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유효한 것이냐는 거예요. 자, 보시면 집합건물법에는 재건축 결의의 시기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유효한 재건축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최초 관련 집회의 결의에 의해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고요. 이 말은 곧 뭐냐면 최초 집회 결의가 정족수 부족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관련 집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관련 집회 결의가
사안 같은 경우는 재건축 결의잖아요. 이런 결의가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구분 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제출함으로써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를 갖추게 된다면, 자,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관련 집회에서의 결의와, 자, 이 부분 별도의예요. 별도의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자, 이 사안 같은 경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 문의하신 사안 보면은 마치 여기에서는 재건축 결의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무산된 그 결의에다가 몇 개를 더 추가해가지고 80% 채운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별도로, 즉 관련 집회가 있었고 집회에서 정족수가 모자랐다면 여기 이건 끝난 거예요. 끝났고 별도의 재건축 결의, 요게 뭐냐면 서면 결의예요. 별도의 서면 결의 요건을 갖추면 그때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 별도가 중요한 거예요. 별도의. 사실은 이게 제가 수행했던 판례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이 판례에 이렇게 봤어요. 별도의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즉 재건축 결의를 위한 총회 결의가 정족수 부족으로 무효가 됐으면 끝난 거예요. 거기다가 몇 개 더 추가할 것이 아니에요. 추가할 것은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되고요. 별도의 다시 80%의 서면 결의 요건을 갖추면 그때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별도의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종전에 무효가 된 총회에서 정족수를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맞추는 것, 이거 안 되고요. 다시 서면 결의 요건을 갖추면 종전에 관련 집회 결의와는 별도로 재건축 결의가 유효해진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유의하셔야 돼요. 당초 무효였던 게 다시 유효된다는 게 아닙니다. 판례도 이와 마찬가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보고 있어요. 재건축 결의가 반드시 재건축 조합의 창립 총회일에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사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창립 총회일에 재건축 결의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요, 창립 총회일은 그냥 그 재건축 조합, 재건축위원회 창립한 날이에요. 그날 정관 제정하고요, 임원을 뽑고 이런 걸로 끝납니다. 재건축 결의를 그날 못해요. 재건축 결의는 이제 창립총회일 이후에 그 다음에 서면 결의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재건축 동의서나 또는 재건축 동의에 해당되는 서면 결의를 받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정족수를 취하는 방법, 이 방법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건축 조합 창립총회일 재건축 결의되는 경우는 저는 딱 한 번 있었어요. 제 경험상 딱 한 번, 그것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한 번에 재건축 결의를 딱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1심에서 잘 안 돼서 2심에서 다시 재건축 결의 해가지고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재건축 결의 해가지고 결국은 재건축 완료했던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결론적으로 재건축 조합 창립총회일 정족수 부족으로 재건축 결의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재건축 동의서나 또는 서면 결의를 받아가지고 정족수를 채워서 재건축 결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